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경추성 두통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추가 안 좋으면은 두통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목이 안 좋은데 머리로 통증이 나타나게 될까요? 좀 신기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목에서 또 얼굴 그리고 또 이마 그리고 또 뇌까지도 같이 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추성 두통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목이 뻣뻣하면서 이렇게 쭉 뒤통수 타고 올라가면서 뭐 박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뻐근하면서 안구통까지 또 눈이 뻐근하면서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거북목은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거북목 환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서 목도 아프고 또 두통도 있고 요런 것들 나는 어떤 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요. 그러면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경추성 두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두통도 이제 목에서 오는 두통을 우리가 경추성 두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긴장성 두통 요런 용어도 있어요. 긴장성 두통은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리고 또 모자로 콱 누르고 있는 그런 종류의 두통을 우리가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를 이렇게 캡 같은 거 뭐 이렇게 느슨한 모자 말고 좀 군인들 쓰고 있는 그런 이렇게 철로 된 모자 이렇게 딱딱한 모자 요런 거를 콱 누르고 있는 그런 양상 고런 모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조이는 듯한 양상의 통증 고런 거를 우리는 긴장성 두통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에 굉장히 다양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또 겨울에 요 통증은 더 많이 재발하는 경향도 있어요. 요런 거는 3차 신경통 또 얼굴에 '나는 3차 신경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서린 신경통 요것도 3차 신경통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네. 요런 것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턱관절 증후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턱관절은 어디냐 하면 우리 귀 구멍은 이제 다들 여기 알고 계시죠? 귓구멍 여기 앞에 바로 탁 튀어나온 부위가 있잖아요. 여기 앞에 요렇게 "아." 하고 벌려 보시면 "아." 하는데 움직이는 턱관절이 있습니다. 귓구멍 바로 톡 튀어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아." 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부위. 음. 왔다 갔다 딱딱딱 움직이는 부위. 저도 가끔 이렇게 "아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딱 하고 움직이고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통증까지 느껴지면은 우리는 그거를 턱관절 뭐 증후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턱관절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주변을 이루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오징어 같은 걸 많이 씹어 드셔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렇게 관절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근육 같은 거가 딱딱해져서 그래서 턱관절처럼 얼굴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이게 마치 두통을 또 같이 연관시켜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요런 다양한 두통을 유발하는 통증 질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더 먼저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요 앞에 이야기는 가볍게 조금 거쳐갈 건데요. 경추성 두통은 목에 있는 척추, 경추라고 하잖아요. 이 목 쪽 위쪽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고 합니다. 이 경추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뒷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두통을 일으키는 고런 양상을 우리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경추가 이제 여러 개의 경추의 뼈들이 있어요. 7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위에 3 개, 1, 2, 3 번의 경추 요 1, 2, 3 번의 경추가 문제가 될 때 요거를 우리는 경추성 두통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추 가장 위에 있는 경추 3 개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뭐 근육 아니면은 힘줄
인대 요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2 차성 두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추성 두통. 요게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럴 때 두통이 더 많이 유발돼요, 경추성 두통 환자분들은요. 그리고 대부분 요렇게 보통은 한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양쪽으로 물론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한쪽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뭐 이렇게 따라서 한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보통은 온다." 이렇게 대부분 의학에서 제가 늘 강조를 좀 드리지만 100%는 잘 없어요. 100%는 잘 없고 대부분이 이렇다.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 머저러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별 포인트는 편측성이다. 이 뒷부분 후두부부터 측두부는 여기죠. 측두부를 따라서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추에 구조물이 있다. 이 얘기는 그래도 되게 희망적인 거예요. 통증에서 뭐 희망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도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요. 그래도 좀 고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가 용이하죠. 원인을 알면은 그 부분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집중 타겟으로 해서 주사도 놓을 수가 있고 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속 시원하네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추 구조물이 존재한다. 거기를 치료하면 되는 게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네. 경추성 두통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뒷목, 후두부가 뻣뻣합니다. 그리고 앞머리, 관자놀이까지 눈 주변, 이마까지도 통증이 마치 뻗치듯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게 계속 아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증이 그렇듯이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마사지하면서 막 이렇게 좀 문질렀더니 풀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파졌다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었다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더 불편해졌다가 자고 났더니 좀 풀어졌다가 악화 완화를 반복을 합니다. 통증의 특징은 근육통이 심하면 뻐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까지 욱신거리듯이 쑤시기도 하고요. 보통은 통증 유발 요인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거.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속 한 자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을 한다든지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이 좀 유발하는 그런 경추성 두통의 유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상부 경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생기는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서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이미지를 찍어 보면 돼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이제 병원에 와서 찍어 보는 거죠. 이제 우리 또 질문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MRI나 CT를 찍어야 경추성 두통을 진단할 수 있나요? 물론 뭐 MRI나 CT가 되게 좋은 검사예요. 가장 뭐 이렇게 더 되게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검사지만 그렇지만은 우선은 이미지 검사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찍어 보는 거는 당연히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 그 경추에 그 상부 경추 1, 2, 3번 뼈가 얼마나 그 정렬은 예쁘게 바르게 되어 있는지, 거북목이 심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그 1번 뼈와 2번 뼈의 관절이 이렇게 불안정하지는 않는지 요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디스크 공간이 너무 좁지는 않은지, 신경 나가는 구멍이 너무 좁아져 있지는 않는지 요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런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 문제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증상하고도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검사로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MRI, CT가 되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신경 그리고 연부 조직 디스크 또 아까 연부 조직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힘줄, 인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디스크,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물론 뭐 뼈의 상태도 MRI가 확실히 알려주죠. CT 같은 경우는 근데 신경이라든지 뭐 디스크 상태라든지 요런 거를 좀 또 근육, 힘줄, 인대의 상태라든지 요런 거를 CT가 정확하게 보여주긴 좀 어렵고 대신 CT도 장점이 있습니다. CT는 뼈의 상태 요런 거를 조금 더 CT가 면밀하게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의 그 병변이 뭐가 더 문제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의사가 전문의가 이렇게 정밀하게 뭐를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를 정하고 그리고 MRI를 찍을지 CT를 찍을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상 큰 이상이 없으면 원인을 모르는 두통으로 남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2차성 두통이라는 표현을 아까 잠깐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차성 두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두통들이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좀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긴 하지만 또 걱정도 많이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두통이 1차성 두통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너무 많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두통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전에 따라서 이제 두통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네, 뭐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질문을 주셨습니다. 6186님께서 보통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두통이면은 병원을 찾아가나요? 며칠 지속되면 오는 편인가요? 요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며칠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편두통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급성 두통의 범주에 속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두통의 진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속되느냐에 따라 또 굉장히 또 두통의 분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본인의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역치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의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통증은 또 통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게 불쾌한 감정이 이 통증에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좀 지장이 있을 수준의 불쾌한 어떤 통각과 감정이 같이 들어있는 게 그 정도다. 그래서 통증의 점수를 매겼을 때 10점이 굉장히 이거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통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할 정도의 통증을 7점, 8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치과에서 우리가 치아 뭐 치료는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진통제가 좀 필요로 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욱신욱신 쑤시고. 그런 종류의 통증, 약을 필요로 하는 통증을 4점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통증,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통증이면 4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로 힘든데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뭔가 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4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주말엔 휴식님께서, 아유, 네, 주말에 쉬어야죠. 네, 맞아요.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직업이다. 아유,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만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 통증이 항상 있어요. 가끔씩 두통이 심하고 목 뒤에나 뒤통수 쪽에 바늘에 찔린 것처럼 찌릿할 때가 있다. 요 찌릿하는 거가 이제 신경이 가끔 자극되는 그런 종류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자목이 심해서 15년 전쯤에 치료받은 적이 있다. 네. 일자목이면 15년 전쯤에 치료받았으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봤을 때 그 C자 커브가 어느 정도로 다시 조금 회복이 됐을지. 근데 퇴행성 변화도 진행이 됐을 테니 거북목으로 지금쯤 꺾였을지, 꺾였을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요즘 저런 증상이 간간이 있는데 경추 문제가 맞다면 어떤 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은 이게 이제 어떤 컴퓨터를 많이 만지고 반복된 작업을 많이 해서 내가 아픈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원인을 알잖아요. 회피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인을 아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알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환자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뒤에 이제 스트레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트레칭 이제 항상 환자들 들어오기 전에 간간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예. 원래는 40분, 50분마다 인제 그 간간히 하라고 돼 있어요. 학생들의 그 1교시가 40분 내지 50분으로 구성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10분 휴식하는 게 스트레칭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어떤 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검사는 우선 이미지 검사가 되겠죠.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면은 엑스레이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면 그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는 이미지 검사는 CT 또는 MRI 뭐 2개 다 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찍어 보시게 됩니다. 어느 과를 가실지는 중요한 거는 통증을 치료를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전문의가 있는 과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선생님이 어떤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았느냐 요걸 한번 찾아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의 스트레칭은 뒤에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또 과유불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지난번 우리 그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유불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트레칭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권희님께서 거북목은 아니지만 이전에 목을 이렇게 숙여서 손을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우리 목은 되게 무겁잖아요. 목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경추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아틀라스. 쫙 들어 올리고 있는 지구를 들어 올리는 아틀라스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할 때는 바르게 피고 하면은 목에 효과가 괜찮나요?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어깨가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깨를 버리고 목을 사수할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자세를 잘 찾아야 되겠죠? 네. 저는 목 디스크 라이언님께서 5번, 6번이 안 좋기는 하지만 5번, 6번이면은 만약에 바깥쪽, 그러니까 좀 바깥 부위로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왔다라고 하면은 팔로도 이렇게 바깥 따라서 저릴 수 있어요. 편두통이랑 구별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5번, 6번이면은 디스크가 탈출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5번, 6번 위치면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종류의 방사통이 좀 더 주요 나타나는 부위이기는 합니다. 51세 여자 환자분이라고 했고요. 편두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라고 했고 5번, 6번 목 디스크라고 한다면 뭐 편두통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목 디스크 5번, 6번이 편두통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위는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지난달에도 한 달에 4번 정도 두통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고 편두통 전용약을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다.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뭐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방약을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편두통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치료약을 먹으면서 네. 드시면 되겠죠. 편두통인지 경추성 두통인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뒤에 조금 구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이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요. 경추성 두통을 유발하는 되게 상부 경추 구조물이 많다. 관절도 있어요. 관절 있고요. 신경 있어요. 후두신경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 베개를 딱딱한 거를 하필 딱 베고 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마사지하는 베개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뒤통수에 불이 나더라.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셨던 그런 환자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신경이 하나가 있어요. 후두신경. 요게 이제 눌린 거죠. 계속 눌려서 후두신경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부분 마사지 샵 같은데 요즘에 다 가셔서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셨을 건데 또 견인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여기 부분 쫙 눌러주면 되게 시원하지 않나요? 여기 근육 쫙쫙 눌러주면 엄청 시원할 텐데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위예요. 경추에서. 이 부분 근육이 또 뭉치면 그러면 후두신경통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 상부 경추가 또 굉장히 많이 또 문제가 외축 환추 관절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 중에 하나고요. 경추 후관절 2번, 3번 경추 후관절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후두하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후두하근. 그래서 여기를 스트레칭을 해주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릴 거고요. 운동 방법. 그다음에 왜 목이 아픈데 머리까지 아픈 걸까? 뭐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밝혀졌어요. 이 경추 1, 2, 3번 하고요. 3차 신경은 얼굴에 있는 신경이에요. 3차 신경통 좀 들어보셨죠? 얼굴 쪽으로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 3차 신경은 얼굴에 있는 되게 큰 신경핵인데 요거와 경추의 1, 2, 3번 상부 경추죠. 얘가 연결이 돼 있더라. 진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까지도 신호가 간다. 요런 이론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면 이렇게 3차 신경까지도 연관을 주기 때문에 눈까지 아프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감별 진단은 아까 헷갈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편두통 헷갈릴 수 있어요. 편두통, 긴장성 두통. 맨 처음에 소개해드리면서 긴장성 두통은 뭐냐? 그 분모 이렇게 칵 눌러 쓴 거, 가시관 이렇게 칵 눌러 쓴 거. 양쪽으로 보통은 많이 아프다. 빡빡하게 뭔가 눌리듯이 아픈 거. 그게 바로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근데 경추성 두통은 어떻다? 보통은 한쪽으로. 그러니까 100%는 없지만 보통은 한쪽으로 아프다. 그리고 한쪽 따라서 쭉 올라가듯이 눈까지 뻑뻑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하신 거. 이게 바로 경추성 두통이다. 그리고 경추성 두통은 원인을 잘 찾으면 그래도 속 시원하게 환자분을 속 시원하게 의사가 이게 원인이에요. 환자분한테 딱 짚어서 그래도 명의가 되는 그런 두통 중에 하나다. 이게 원인이니까 여기를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의 두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가 될 수 있는 두통이라 저도 그래도 이제 환자분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환자분도 어느 정도 통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두통입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두통 중에 하나라서 네, 좀 기쁜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경추성 두통의 치료.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이렇게 눈이 조금씩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뒷목이 계속 아프죠.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꾸 목을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만 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만 펴서. 등이 펴져야 돼. 등이. 어떻게 목을 이제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을 이렇게 피면 될까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지만 목만 펴서 될 게 아니라고요. 등이 펴져야 되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등이 펴주려면 또 허리가 또 똑바르게 펴져야 돼요. 허리가. 그러니까 전신 스트레칭이 돼야 된다는 문제죠. 네, 정확한 진단, 경추성 두통의 치료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게 맞는지 뭐 약만 먹어서 해결이 된다면요. 아니면 스트레칭해서 회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요.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걔가 원인이 맞는지 우선 주사를 한 대 놔보는 거죠. 거기다가. 진단적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사를 한 대 띵 나갔고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경추성 두통.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한테 이제 그거 좀 그만하시죠. 이제 좀 요거를 되도록 피하시고 알람을 50분마다 맞춰놓고 이제 컴퓨터도 50분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 교정,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그래도 안 될 경우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 뭐 중재적 뭐 주사 시술, 신경블록, 관절 주사 뭐 이런 것들을 놔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이제 그 후두신경통인 줄 알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뭐 이분은 뇌사진까지도 막 찍어봤는데, 근데 이 경추성 두통에서 저는 입을 벌리고 찍는 뷰를 꼭 찍어봐야 된다 하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그 1번하고 2번 경추뼈에 관절이 있는데 여기가 이 입을 벌리고 찍는 뷰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요 관절을 입을 벌리고 찍어야만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잘 안 찍어요. 엑스레이에서. 그래서 요거를 꼭 찍어보고 있고요. 이분은 후두신경통인 줄 알고선 계속 이것만 치료하다가
2년 동안이나 그거 위주로만 치료하다가 이제 요거를 나중에 늦게 발견을 하고 치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 2번 관절, 외측 환추 관절의 병변을 좀 찾아냈던 그런 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 관절 블록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술은 잘 됐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뵙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여자 환자분이고요. 경추성 두통인데, 이분은 경추성 두통만 있는 건 아니고, 좀 편두통 양상도 살짝은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시기로 내가 편두통인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무자르듯이 탁 있는 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분도 이제 약간 편두통 양상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나라트립탄이라는 그런 거기에 딱 올려갈 때 그걸 딱 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분은 일자목이죠. 딱 봐도 일자목인 게 너무 이렇게 선명한 아주 그냥 일자목이죠. 원래는 C자 커브가 요렇게 있어야 돼요. C자 커브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냥 되게 사슴 같은 그런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신데 일자목입니다. 일자목. 그래서 이분은 경추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그 경추 2번의 신경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해드리면서 치료를 고주파 신경 블록을 해드리고 있는 성형수를 해드리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후두하근 여기 근육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에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음파로 뭐 여기다가 후두 신경 블록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근육에다가 근육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추에 안 좋은 자세 딱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이렇게 거북목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환자분들 들어와서 이제 딱 앉으시면 목이 아파요, 등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라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쳐다봐요. 쳐다보고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걸 보죠. 그러면은 거북목이시구나 이제 좀 감이 옵니다.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겠구나. 이러면 대부분 뒤통수 많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목에 관절 안 좋으시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깨 무겁다는 표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뭐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 그런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보나 뭐 말 하나 많아져 이거는 다 이렇게 거북목인데요. 네 그렇죠? 거북목 증후군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인 거죠. 원래는 C자 커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C자 커브가 앞으로 꺾여버린 거죠. 네, 이게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북목 증후군은 C자 커브가 반대로 꺾여버린 건데 원래 우리 머리는 되게 무거워요. 5kg잖아요. 5kg. 5kg인데 얘가 머리가 앞으로 2.5cm가 나갈 때마다 경추와 상부 흉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2배씩.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요. 내가 거북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벽에 엉덩이랑 발 뒤꿈치랑 어깨랑 쫙 다 붙여보세요. 쫙 다 붙여서 뒤통수가 그렇게 했을 때 딱 뒤통수가 뒤에 닿느냐? 안 닿으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가타카나죠? 가타카나. 예. 뒷목 당김, 옆머리 뻑뻑함, 어금니 뻑뻑함. 뒷목 당김과 옆쪽 측두네요. 측두, 옆머리 뻑뻑함, 그리고 어금니까지 뻑뻑함. 한쪽으로 그러시면은 경추성 두통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머리가 내려 누르는 듯한 두통이 있다. 경추 3, 4, 5, 6 사이에 디스크 탈출도 있다. 근데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시네요. 네, 4번과 5번 사이는 척수까지 누른다. 살짝 누르고 있다. 근데 뭐 살짝 누르면 우선은 뭐 수술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눕거나 앉아서 자고 일어나거나 그러면 다이아제팜 복용 시 두통이 없다. 다이아제팜은 이석증 때문에 드시고 계시고요. 무슨 질환인지는 몰라서 어느 과를 찾아야 할지 고민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역시자 목도 심하다.
그러니까 결국 역시자 목이라는 거가 거북목이잖아요. 그쵸? 거북목, 쉽게 말해서 거북목, 이제 역시자 목인 거고. 근데 이제 목의 상태는 지금 좋진 않아요. 보니까는 경추성 두통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측두 따라서 전부 다 있고, 어금니까지 뻑뻑하다. 저거는 아까 제가 턱관절 뭐 장애, 턱관절 증후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턱관절 자체가 문제는 아니더라도 얼굴 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같이 지금 동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 디스크 탈출까지도 좀 심하게 여러 레벨에 있다면, 그리고 목이 이미 꺾여 있다면 보톡스를 목에다가 많이 맞거나 이런 걸 뭐 많이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목 상태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척수를 또 살짝 누르고 있다. MRI를 좀 찍어서 목 상태는 좀 확실히 확인은 해봐야 되겠어요. 목 상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느 레벨이 가장 문제인지, 그리고 또 현재 뭐 예를 들어 경추 2번이 문제여서 두통을 가장 심하게 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추의 후관절 쪽이 문제여서 그래서 목을 뻑뻑하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뭐 만약에 보톡스 치료를 좀 하게 된다면 요 측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후두 근육 쪽, 요쪽은 보톡스 치료를 조금 해보는 것도 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디스크 증상, 눌러서 뭐 디스크 증상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막의 신경블록 요런 것도 뭐 살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은 되네요. 좀 다각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통증 클리닉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요. 예, 통증 치료를 이제 근본적으로 수술이 아닌 시술 쪽으로 접근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아응님께서는 목 스트레칭은 옆으로 앞으로 꺾는 스트레칭은 좋지 않나요?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이 좋은지요? 네, 맞아요. 뒤로 젖혀주는 이 스트레칭 되게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칭으로. 이제 저도 유튜브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게 하시는 전문가 분들마다 스트레칭 내용이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의 스트레칭이 가장 맞는 올바른 스트레칭일까? 저도 이제 찾아보는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일일이 좀 따져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제가 뭐 몇 가지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개인별로 스트레칭이 이건 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동작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또 이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뭐 꺾는 것만 하세요. 맥켄지만 하세요. 허리에 무조건 맥켄지. 근데 척수 그 협착증이 되게 심한데 또 맥켄지만 계속해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계속 뒤로만 제껴서는 좋을 게 아니에요. 앞쪽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목 뒤쪽에 있는 기립근 쪽이 스트레칭이 많이 되거든요. 네.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안구 쪽, 이 안구 쪽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도 그 눈이 많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요거를 실제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정말 이렇게 많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동작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도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이 스트레칭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부터 그 모든 각도에 따라서 그 스트레칭을 이제 모든 동작으로 다 이렇게 잡아주는 스트레칭들이 다 우리 그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그거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고혈압성 두통과 경추성 두통하고 그럼 당연히 다르죠. 고혈압성 두통은 우선은 혈압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두통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쟤는 혈압을 낮춰주는 게 치료가 되겠고,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경추에 있는 어떤 근골격계라고 하는 거는 혈관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뼈, 관절, 힘줄,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근육이 뭉쳤어요. 관절에 관절염이 왔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니면 디스크가 뒤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져서 뭐 내장증이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아니면 힘줄과 인대가 늘어나서 뭐 얘가 마치 우리가 삐끗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스프레인, 스트레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경추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두통을 겪어봤는데 진통제도 안 먹히고 눈이 빠질 듯이 아팠다. 그거야 고혈압성 두통이니까 그거는 이제 혈압을 좀 낮춰주면서 통증이 심했을 땐 혈압을 낮추면서 뭐 근이환제를 같이 조금 드셔준다든지 근이환제를 먹으면 혈압이 좀 또 같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지연님께서는요. 왼쪽 이마, 눈 위 관자놀이 부위 그리고 두통이 잦아서 MRA 검사까지 브레인으로 그러니까 뇌로 다 찍었다고 하시고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진통제만 아플 때 먹는다. 그래서 우선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뇌 쪽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들었고 이마고 왼쪽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V1이라 그래가지고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뇌혈관 문제나 뇌 문제는 아닌 건지. 우선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한 거죠. 네. 뇌의 MRI와 MRA라는 게 이제 혈관을 본 거고, MRI가 뇌의 실질을 본 거거든요. 기본 검사를 했으니까 뭐 이제 우선은 그거는 확인을 기본적으로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이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제 두통이 잦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두통인지도 좀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감각이 이상하면서 아니면 뭐 찌릿찌릿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 위에서 여기가 뭐 가려우면서 통증이 뭐 화끈거리듯이 아프다든지 요런 종류의 통증인지 아니면 이렇게 타고 오듯이 아픈 종류의 통증인 건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진통제를 뭐 아플 때만 먹어서 잘 해결이 된다면야 우선은 뭐 당장은 아주 크게 이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걸로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중요한 질환은 아닌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좀 더 확인을 해볼 거는 뇌신경이 어디서 눌리고 있진 않는지 뭐 첫 번째 그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추성 두통은 아닌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이환님께서는 머리가 정해진 곳 없이 간헐적으로 콕콕콕 쑤신다. 그리고 칼로 베이듯이 아픈 거. 그거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면은 큰일 나죠.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럴 땐 진코랑 진통제를 먹는다. 뭐 진코민 요즘에는 또 영양제처럼 많이 드시니까요. 간혹 며칠씩 그러다가 괜찮아지곤 한다. 근데 간헐적으로 쑤시고 칼로 베이듯이 아프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네요.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거는 굉장히 또 이거는 참기 어려운 종류의 통증이잖아요. 날카롭게 팍팍팍 쑤시듯이 오는 거. 근데 은근한 통증이 치료가 더 어려워요. 은근한 통증이 치료가 되게 어렵고 날카로운 통증은 되게 괴로운 통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에도 어느 정도 잘 듣게 할 수 있고 뭔가 시술을 했을 때도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혈관이 뭐 지금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막혔다 안 막혔다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 거가 빈도가 더 잦아지고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경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증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이께서는 오른쪽 팔이 찌릿찌릿하는데 근데 요거는 팔이 이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찌릿거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경추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뭐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좁아져서 찌릿거리는지 아니면은 팔에서 내려가는 어떤 부위가 그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찌릿거린다든지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혈관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좁아져 있어도 혈관이 확장이 안 되고 혈관이 계속 이렇게 수축되어 있어도 찌릿거릴 수 있거든요. 저리고 뭐 요런 상황.
그래서 이 찌릿거리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좀 더 정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 박씨님께서는 신경과에서 팔저림으로 약을 먹는데 사각근이면 이쪽이죠. 예. 쇄골 부근과 견갑골이 뭉치고 당긴다. 쇄골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견갑골은 뒤쪽이 되겠고, 뭉치고 당긴다. 근데 이제 목이 아프고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근육통은 대부분 다 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100%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통증 치료를 할 때 신경블록이나 관절 치료를 할 때 근근막을 풀어주는 통증 치료를 기본적으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뭉치고 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만약 근근막 통증, 근육이 뭉친 거에 해당한다면 근육을 좀 풀어주는 종류의 통증 치료를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근육을 푸는 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국소마취제나 아니면 바늘로 걔를 자꾸 근육을 자극을 주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가뜩이나 약해지는데 더 약해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제를 국소마취제나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근육에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뭐 한두 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자꾸 주사가 뭉쳐서 이제 그런 주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근육에 영향을 주고 좀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제 위주로 그렇게 이제 좀 주사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물론 주사 말고 스트레칭이나 뭐 찜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해결이 된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아양 연님께서 오른쪽 견갑골 통증이 있다가 오른쪽 전거근 쪽이 물리치료기로 치료할 때 전기 오듯이 통증이 생긴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발생한 지 6개월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요거는 전기 오듯이 통증이 생기는 거는 움직일 때 뭐 특별히 또 그런다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런다는 건지. 가만히 있어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디스크가 뭐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한 그런 증상일 걸로 생각은 됩니다. 발생한 지 6개월이나 됐으면 벌써 만성화된 거고요. 그리고 약을 드셔도 그런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어떤 약에 또 반응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 통증의 분류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6개월이나 됐으면은 지금 꽤 오래된 통증이기 때문에 뭔가 치료가 필요한 종류의 그런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조금 하셨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에 반응이 있었나 요거에 따라서도 좀 통증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질문 하나 더 보고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겠는데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생각이 네. 중요한 얘기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을 중요하게 보는데 반면에 정형외과는 영상의학과 판독소견 및 통증클리닉 소견에 별 영향이 없이 정형외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는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의 이제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결정인 거죠. 의사 본인의 책임입니다.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도 학회마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저는 하진 않아요. 수술을 하진 않고 시술을 하는 그런 이제 의사인데 저희도 학회를 할 때 이제 수술하는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이럴 때는 수술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럴 때는 그래도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 저희끼리 막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의 어떤 그 컨센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의학과 판독소견 되게 중요해요. 판독소견은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판독소견하고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판독소견은 무릎은 관절염이 막 3기인데 환자분은 너무 잘 걸어 다녀요. 통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막 4기인데 4기면 인공관절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환자분은 하나도 안 아파요. 네, 하나도 안 아프고 무릎 모양도 그렇게까지 많이 심각하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절은 다 닳아서 연골이 하나 거의 없는데 사기인데 이런 분을 안 아픈데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주 중증의 협착증인데 환자분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셔서 근육량이 너무 좋고 탄탄하신 분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래도 좀 아프세요. 가끔은 다리가 저려서 시술을 하시긴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그거 받으면 꽤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런 분인데 MRI 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분을 증상도 통증도 심하지 않은데 데려다가 그 허리에다가 막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환자분의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소견과 환자분의 증상이 일치하느냐? 그거가 또 수술에서 중요한 거고요. 환자분의 증상이 통증이 심하냐? 그리고 환자분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환자분의 그런 증상과 기능이 기존의 치료에 영 반응이 없느냐? 일상생활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아무래도 큰 일을 치르는 겁니다. 큰 일을, 그러니까 큰 산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도 중요하죠. 회복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따져야 돼요.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뭐 이렇게 척추도 쇠를 고정하는 뭐 이런 종류의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데 환자분이 골다공증도 심하고 그리고 또 근육량도 너무 적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는 수술을 막 무조건 한다는 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고요. 무조건 뭐 영상의학과 판독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요즘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 이거. 그 목적이 원래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목이라고 하는 게 경추의 모든 거를 두통과 함께 아울러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자, 이 컴퓨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되겠냐? 뭐 이거 누구나 알아요. 이렇게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40도 모니터를 이렇게 40도 하고서는 뭐 밑에를 이렇게 15도 눈을 이렇게 본다. 이게 이 책상도 제가 조금 앉은 키가 커서 그런가요? 보면은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게 지금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도? 이 정도 되는데 15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등 굽으면 당연히 안 되고 팔꿈치까지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팔꿈치 그 보조해주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버릇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환자 볼 때 항상 다리를 꼬면서 앉아가지고 환자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세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자세 안 좋고 요거 한번 기억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 올리고 볼까요? 어깨를 버리고 목을 살릴 것이냐, 목을 살리고 어깨를 버릴 것이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면은 목을 이렇게 일자로 꼿꼿이 들고 있으면은 아까 그 머리의 무게가 5kg라고 했잖아요. 5kg인데 얘가 15도 앞으로 기울이면 7kg가 되고 30도 기울이면 18kg이 되고 45도 기울이면 22kg, 60도 팍 이렇게 기울이면은 27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눈높이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또 이제 뭐 이런 데가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데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뭐 거치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우리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주는 그런 거치대들을 많이 이용하자.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거. 베개. 베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은 저도 이제 베개를 좀 바꿔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저의 목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진 않습니다. 베개를 바꾸면 엄청나게 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그 목이 많이 편해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것만은 지키자. 네. 뭐냐? 베개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추가 중립 자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C자 커브를 목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목에 C자 커브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러지 않나요? 왜 내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좀 잠을 잤는데 코를 골았어.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원래 코 고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코를 골았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렇게 고개가 많이 꺾여서 주무셨을 때예요. 잠을 잘 때. 그러니까 베개가 되게 높았을 때. 고럴 때 좀 코를 골게 돼요. 저도 원래 코를 안 고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자세가 안 좋게 잠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딱 보면은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하면은 막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게 되면 자면은. 그럴 때 베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고개가 꺾여서 잘 때는 코를 골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베개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어깨 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깨가 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자 커브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고런 종류의 베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거를 잘 때까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를 어떻게 또 똑바로 누워서 그 무의식적으로 바꾸는 자세를 어떻게 또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옆으로 자다가 똑바로 그거를 또 어떻게 의식적으로 바꿔요. 쉽지 않잖아요. 옆으로 만약에 나는 자는 자세를 계속 좀 주로 그게 버릇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옆으로 뭐 자는 베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옆으로 잘 때는 베개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옆으로 잘 때는 좀 더 받쳐주는 고런 종류의 베개를 사용해야 되고 다만 엎드려 자는 거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다. 뭐 아이들은 뭐 머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자라고 하지만 성인이 돼서는 엎드려 자는 자세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워 잘 때는 인제 경추 C자 커브 만드는 자세 그 베개 그래서 바로 누울 때는 뭐 6에서 8cm 정도가 대략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 잘 때는 요게 인제 일자로 쭉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단 좀 더 높아야 돼요. 쪼끔 더 높아서 8에서 12cm 정도 어깨 높이를 다 이렇게 풀로 받쳐주는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8에서 12cm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까 그거예요. 내가 거북목인지 확인해 보자. 벽에 바짝 나의 몸을 붙여 보자. 그래서 귀, 어깨, 골반, 수직으로 쫙 내가 붙였을 때 발 뒤꿈치까지 쫙 다 붙이고 턱을 당기고 그리고 그 목을 이제 우리가 경추를 스트레칭할 때 항상 이중턱을 만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중턱 스트레칭. 여기 나오죠. 턱 당기기, 이중턱 만들기. 그리고 복부에 힘을 딱 주고 벽에 딱 기댔을 때 나의 목이 뒤통수가 안 닿아요. 안 닿는다 이러면은 "당신은 거북목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라고 이야기를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거북목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제 기본이 되는 그런 스트레칭이 인제 어깨 피면서 턱 당기기 이 동작이거든요. 어깨 피고 이 벽에 인제 딱 붙여 가지고 턱 당기기 이 동작이고요. 그다음에 이 날개뼈, 견갑골 모으기 요 동작이랑 그다음에 이제 뒤로 제끼는 거. 턱 한 번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친 들어 올리기. 이 동작으로 인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질병관리청 국가정보포탈 여기서 제가 이제 공신력 있는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얘를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20초에서 30초 유지하랍니다. 20초에서 30초. 되게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20 정도 숫자를 세 줘야 되는 거죠. 20초에서 30초. 여기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자세는 없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앞으로 잡아 당기는 자세까지도 뭐 하시라고 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안구 쪽으로 이 근육이 뒤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면서요. 안구 쪽까지도 되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스트레칭 관해서도 맞아요. 요 동작이에요. 요 동작 해 주면요. 안구 왜냐하면 이쪽에 그 옥시피탈리스라 그래 가지고 후두 머슬들이 근육들이 쫙 다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구까지도 되게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호흡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3분의 1을 호흡에 투자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호흡에 그래도 5분에서 뭐 한 8분 정도를 복식 호흡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도 돼 있기는 합니다. 턱을 이제 뭐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라. 뭐 깊은 경부 굴곡근을 강화시킨다. 근데 뭐 근육 강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경추는 되게 유명한 그 척추 수술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력 강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5kg를 우리는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턱 들기, 들어 올리기.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숨을 내쉬면서요. 하면서 20초. 근데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20초 세시고요. 그 다음에 후두 하근 스트레칭 해주는 게 실은 어떤 동작이냐면 제가 이거를 많이 하다가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할 건데 후두 하근 스트레칭 하다가 아파갖고 약을 먹었어요. 뭐냐면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소프트볼 마사지 해주는 거 좋아요. 이거 이제 핑퐁볼이나 뭐 이런 소프트볼 마사지로 이제 요거 많이 하시라고 하거든요. 뭐 테니스볼 같은 걸로 벽에 대고선 어깨 견갑골 사이나 이런 데 이렇게 눌러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도 이런 걸로 눌러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후두 하근 근육이 아까 많이 뭉친다 그랬죠? 얘가 마사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중턱을 만든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옆으로 돌리고 본인의 어깨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요 동작을 했을 때 어디가 당겨지시나요? 스트레칭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칭이 되는 그 느낌이 쫙 이제 드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열심히 만져봤죠. 네, 저의 그 후두하근 근육을 열심히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근육이 더 많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으려면 고개를 숙인 그 반대편 팔 있죠? 팔을 엉덩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많이 쫙 당겨지거든요. 이 동작을 하면서 그 후두 하근이 스트레칭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눌러보고 막 이렇게 만져보는 거를 계속 했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이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두통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 옆에 근육이 경추성 두통이 이제 올라오는 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니까 과유불급. 너무 많이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를 자극을 줘갖고 이제 생겼던 그런 통증이고요. 그러니까 자극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어떤 환자분 한 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압하는 하는 베개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후두신경통이 왔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여기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두신경통이 비슷한 게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초 정도만 이제 살짝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심하게 눌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볼, 테니스공 등으로 나에게 맞는 강도의 도구를 찾으세요. 테니스공도 되게 아파하시는 분도 있어요. 깊은 부위 마사지를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후 내뱉으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 앞통점에 이것도 중요해요. 직각으로 서서히 누르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직각으로. 이게 각도도 중요하거든요. 직각으로. 네, 그리고 앞통점 치료를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되게 잘합니다. 앞통점 치료를 이렇게 팍 하고 되게 잘했는데 앞통점 치료를 직각으로 눌러주는 게 저의 그 장점이에요. 이렇게 탁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각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볼 누르는 방향을 찾는데 이게 바로 직각이에요. 직각.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그 앞통점을 눌러주는 거를 10번에서 12번 마사지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이 하지 마셔라. 그래서 내 능력의 50%만 해라. 하루에 3번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부위에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방법을 다시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경추성 두통의 스트레칭 방법부터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경추 쪽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질문도 많고요. 또 지금 자율신경계 이야기도 또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경추성 두통 스트레칭부터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추성 두통 스트레칭부터 긴장성 두통 그리고 턱관절 증후군, 숨차신경통 다음번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